안녕하세요. 꿀잠인간입니다. 후금은 점점 세력을 키웠고 1632년 조선에게 양국관계를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로 바꿀 것을 명합니다. 형, 동생 하던 사이인데 이제는 임금과 신하관계로서 자국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힘을 더욱 키워 국고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더니 조선을 더 압박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어떻게 할까요? 조선은 조정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척하론자, 오랑캐에게 또다시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우리의 대의명분을 지켜야 한다. 주하론자, 오랑캐라고 하나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한 걸 무시할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척하론자 윤집의 입장. 화이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은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인조실록 33권 14년 11월 8일 주하론자 최명길의 입장. 요즘 대각에서는 사람마다 모두 척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독 화이를 주장하는 의견은 엄론이 몹시 정당하고 방향이 채택할 만하니 인조실록 33권 14년 9월 5일 여러분이라면 의리, 명분, 실리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 실리를 선택할 겁니다. 실리주가야말로 21세기 사고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인주가 살던 17세기 조선은 달랐습니다. 당시 관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유학을 배우고 자랐죠. 그래서 의리와 명분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죽더라도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청을 배척하는 척하 입장을 선택합니다. 이 사실을 청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은 어떻게 할까요? 죽고 싶다고? 이렇게 청나라가 제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 그것이 1632년의 병자호란입니다. 청의 위협이 있다는 걸 조선 역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도 대비를 합니다.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우리나라 역대 전투 스타일은 공성전 형식입니다. 즉 성에서 방어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성 밖에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평지에 있는 신약을 산성으로 모두 옮긴 후 민간의 적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불을 들립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성문을 닫고 적들에게 외칩니다. 일단 성으로 들어와서 한판 싸우자고. 그런데 이때 청나라는 듣도 보다 못한 황당한 전술을 씁니다. 북쪽에서 환양까지 중간중간에 성들이 있는데 말을 타고 성을 훅훅 뛰어넘어 수도 환양으로 곧장 진격한 거죠. 조선은 성을 지키면서 덤벼봐 다 싸워줄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청군은 그냥 휘휘 지나가는 겁니다. 당시 청은 인조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에 놀란 인조는 정묘한 때처럼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청군이 길목을 차단하는 바람에 그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도망치는데 이 또한 퇴로가 차단되니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간 곳이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임금이 돌아 수금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인조실록 33권 14년 12월 14일 이에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나와라 합니다. 남한산성 안에서 하나들은 한장할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 대립하였지만 결국 인조는 항복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 한겨울인데 인조가 오늘날 잠실 고수부지까지 맨발로 질질 끌어갑니다. 여러분 잠실이 원래 섬이었다는 거 아세요? 여의도가 마찬가지로 한강한 섬이었는데 1970년대 대통령이 매립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거죠. 잠실에서 삼전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나루터인데 그 나루터 인조가 끌려간 겁니다. 매서운 한겨울인 한강물이 꽁꽁 얼어 있었겠죠. 얼어붙은 한강바닥에 재단을 쌓고 청나라 황제가 올렸었는데 그 얼음바닥에서 인조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황제에게 3개 고드레를 하죠. 즉 무릎을 꿇고 양손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3번 숙입니다. 그렇게 3번 총 9번을 청나라 황제에 절한 겁니다. 이때 아마 이마가 바닥에 쿵하고 소리나는 정도로 닿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전도의 굴욕사건입니다. 정말 굴욕적이죠. 그렇다면 세자는 어떻게 됐을까? 임조 장남과 차남은 소현세자 복림대군 인질로 끌려야 됩니다. 세자만 끌려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들도 끌려간가요? 청나라 사람들은 성적 놀이기의 용어로 말입니다. 그런 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로 그들을 환양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고향에서 또 한 번 굴욕을 당합니다. 나라 힘이 약해서 인질로 끌려간 부인이 다시 돌아왔건만 남편들의 외면을 받은 거죠. 남자들은 몸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부인들을 버립니다. 이때부터 환양녀는 행실이 부정한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질되고 말아요. 지금에야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슬픈 역사가 용어로 변질되었다는 게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인조 좀 백성들 좀 잘 살게 해주지 그랬냐, 좀 안타깝다라고 말하였고, 인조 같은 임금이 나라를 좀 힘들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훌륭한 임금들도 많았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